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일부 등신들이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그 암호 코드, 이게 지금 한 9,351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최고액이 21년 11월 8일이었고요. 그때 한 2조 8,450억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월 13일 현재 8,469억 불이라고 합니다. 고점의 29.7%이네요. 그래서 고점과 비교할 때 대략 한 70% 이상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에서 한 43% 정도가 비트코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가격 그래프 보시면 작년 가을경에 고점이 68,990불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16,848달러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한 24.4%, 그러니까 75% 이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저 암호 코드 시장 완전히 아수라판이 진행 중이다, 이거 알 수 있겠죠. 거대한 학살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전사자가 지금 산을 이룰 것이다, 이거 쉽게 짐작이 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3대 그 암호 코드 가게가 그 FTX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챕터 11에 따라서 파산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TV조선 캡처한 것인데, 이제 언론들이 코인발 리먼 사태를 경고하고 이렇게 막 난리통입니다. 리먼 사태 그러면은 그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금융기관이 연쇄 파산해서, 그래서 금융 위기가 왔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침체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막 구제금융 돈 찍어내고 뭐 그랬던 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판단은 암호 코드 본질은 제로, 즉 only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암호 코드는 본질 찾아 산만리, 즉 0으로 지금 돌아가는 중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실물 경제에는 저는 호재라고 판단합니다. 암호 코드 몰락해도 금융위기 그런 거 절대로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암호 코드 업계에 구제금융 이따위 짓을 이런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칭 가상화폐라는 거, 크립토 커런시라고 불리는 이것들, 그 본질은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 코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화폐가 아닌데도 화폐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르는 상대방을 속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아서 화폐 아닌 것을 화폐로 말하는 것을 그걸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폐 아닌 것을 화폐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출발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사기죄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기착처, 즉 기망, 착오, 처분행위, 이겁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그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어떤 처분행위를 하고, 그래서 착오하고 처분행위 간에 인과관계 있으면은 사기죄 성립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즉 암호 코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암호화폐 사라고 권하는 것은, 그 사람은 돈인 줄 알고 속아서 송금을 했다면 나중에 봤더니 이게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네가 나를 속이지 않았으면 내가 내 돈 주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소해버리면은 그 암호 코드 업자가 방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돈 주는 것이 대표적인 처분 행위거든요.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뭡니까? 군대, 경찰, 화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삼성 그룹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소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삼성 화폐를 찍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늙은 아줌마 주름진 얼굴 또 그려놓고는 5만 원 숫자 적어 놓은 거, 그 종이 쪼가리가 5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국가가 이게
5만 원짜리 화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제 통용력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암호코드는 절대 국가가 화폐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코드는 절대 화폐가 아니고요. 화폐가 될 수도 없는데 이걸 화폐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죄,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코드라고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가상화폐라는 뭐 이런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암호코드의 본질의 가치는 0입니다. only nothing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는 그 비슷한 다른 사례를 한번 본다면은 가령 그 도박장에 카지노 칩 같은 거 이거 배팅을 하면은 저게 내 거 될지 남의 것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칩 한 개의 어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예? 배팅 안 한 칩은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잖아요. 그러나 암호코드는 이거 배팅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가치라는 것이 원래 없기 때문에 환불 시 얼마 받을지 절대 모릅니다. 예. 가령 뭐 고돌이나 마이티나 포크나 이런 게임을 할 때는 전체 패는 참여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패는 나만 알고 바닥에 깔린 낙장패는 모두가 알고요. 그래서 내 패, 낙장패 딱 봤더니 지금 남은 패, 제가 상대방이 들고 있는 패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암호코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암호코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률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원래 시장 가격이라는 것, 수요 공급 법칙으로 결정되는 그 시장 가격을 분석한다는 것은 가격은 결국 거래 대상의 가치, 즉 고유 가치, 본질 가치, 내재 가치에 수렴할 것이라는 이 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고평가, 저평가 이런 말들은 가격이 가치보다 높은가 낮은가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령 주식시장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각종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들 많이들 합니다. 이것은 주식의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장기 평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평균적 가치 회귀한다는 그런 논리칙, 경험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시장이 효율적, 경쟁적이라면 기술적 분석 무용지물이다. 하나마나하다. 게임의 결과는 차이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가령 제가 그 시장 분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차트 분석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예. 그런데 암호코드 이 거래 데이터로는 차트 분석이라는 것도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제가 되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그 방송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암호코드 그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뭐 차트 분석을 하고 그러고 놀던데 와, 그야말로 저거 똥인지 된장인지 다 먹고 나도 분간도 못하는 완전 덩신 중에 상등신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암호코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only nothing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격이 0이 되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저명한 은행들이 대출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론이 이제 나올 수 있죠. 아니, 똑똑한 은행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담보로 가장 중요한 것, 즉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is not nothing but something 이런 반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은행들이 그 담보대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그거 정말로 진짜 돌멩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은행의 본질이 뭡니까? 돈놀이 하는 데입니다. 하여튼 돈을 많이 빌려줘야 합니다. 이건 마치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 많이 팔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돈 빌려간 것들이 갚기 전에 죽어버리거나 안 갚으면 어쩌나
요겁니다. 요게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 확실히 그 원리금 받아내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금융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 받아내는 제도적, 법적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야 대출 노예를 양산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은행업이 이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왕창 해주고 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대출하려고 환장인데 은행은 본질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지금 16,000달러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저걸 담보로 대출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코드가 본질 가치가 있든 없든 그딴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관심 없고요. 신용대출보다는 더 안전하잖아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사고 팔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빌려주되 확실하게 대출금 회수하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진콜 제도라는 겁니다. 대출 받는 순간 처분 권한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은행으로. 이게 바로 법률적으로 말하면은 매도 담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융용어로 말한다면은 콜 옵션부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콜 옵션부 매매가 당연히 있었는데요. 시장이 먼저라니까, 시장이. 그걸 이제 하여튼 법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규정한 것이 매도 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또 수익도 더 짭짤합니다. 담보 가치가 미리 정한 담보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냥 바로 처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담보 대출한 은행이 손해볼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러나 그래서 아모코드 담보 대출자 은행은 노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대신 누가 망합니까? 그 돈 빌려간 사가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코인발 리먼 브러더스가 이게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코인 담보대출 해준 은행들이 다수가 막 줄줄이 연쇄 파산이 발생해야지 이제 코인발 리먼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 봤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요. 일부 이제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은행 몇 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미리 정한 어떤 준칙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 준칙을 지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뭐 몇 개 덩달아 지옥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경쟁 시장에서는 소수의 파산은 남은 자에게 행운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팩트.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수많은 코인 도박자들이 물타기용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서 아모코드 담보대출을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코인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내려가면은 마진 콜 한번 날려주고 이건 서비스죠. 그 다음에 청산 매도 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은행은 안전하게 돈 버는데 도박자는 이제 다 날리는 것이죠. 청산 매도를 하면은 하락을 부채질 하겠죠. 하여튼 팔아치워야 하니까. 가격 불문하고 팔아치워야 하니까. 그래서 다시 마진콜과 청산 매도가 진행되는 겁니다. 폭락의 악순환 사이클은 그래서 언제든지 순식간에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코드 저 시장 가치가 모조리 0이 돼버리면 그러면 경제에는 어떤 충격이 오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 예전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는데 뭐 경제에 무슨 충격이 있겠습니까? 저 비트코인이 뭐 시장 가치가 뭐 1조 달러가 되든 2조 달러가 되든 뭐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까? 도박하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 많아지겠지만 그 대신에 그만큼 누군가는 또 도박으로 횡재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박판의 판돈은 어디를 가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렸다는 얘기는 계속 도박판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누군가 새로운 돈을 태웠다는 뜻이죠. 내렸다는 것은 누군가 돈을 빼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0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박판의 판도는 늘어나지도 않고요. 더 들어와야지 늘어나는 것이고, 빠져나가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다면은, 새로 유입되거나 유출되거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 도박판의 판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누군가의 통장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 통장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통장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전체 통화량에도 변동이 없을 테고요. 사라진 것은 도박판 뿐이겠죠. 비트코인이 꽝이 돼버리면 전부 다. 그러니까, 암호코드가 전부 꽝이 돼버리면은 사라진 것은 도박판 뿐일 겁니다. 사람들이 도박을 적게 할 것이니까 오히려 경제에는, 건전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담보대출 제대로 회수를 못한 덩신은행 몇 개가 같이 망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남은 은행들이 같은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은행이 할 일. 원래 은행이 해야 할 일을 남은 은행들이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암호코드 도박판이 사라진다면은 그 도박 자금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코인 도박에 빠진 혹시 젊은이들이 있다면은, 이제 가령 삼성중공업에 가서 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폐라는 거, 이것도 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권력이 법적으로 그 액면가치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폐로서 고유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이 뭐겠습니까? 어떤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고, 또 어떤 지불 수단이 되는 거고, 가치를 또 저장하는 수단이 되는 거고, 장래 어떤 지불의 표준이 되는 거고, 회계의 수단이 되고, 또 가치의 척도가 되고, 저거 얼마짜리야? 얼마가 필요해? 이러고 딱 가치의 척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제 화폐의 기능들인데, 그래서 이 화폐의 그 액면 가치를 녹슬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화폐 액면 가치를 녹슬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약탈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국가가 도적대로 추락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심판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막는 거 매우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막는 것은 연준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행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기본적인 두 가지 기능, 물가 안정시키면서 최대한의 고용을 추구하겠다. 그거는 연준이 하는 것이고, 물가 안정은 연준이 하는 것이고, 이제 경제 성장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는 그걸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